8월 10일 날 중절 검정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요 문법 조금 체크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여기 강의 도중에 매미 소리가 좀 시끄럽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 집에 에어컨이 안 돼가지고요. 예, 창문을 열었더니 매미가 경쟁적으로 울고 있네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최신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기본 3개년은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기출문제 여러분들이 안 풀었을 것 같은 기출문제 중에서 좀 문법 부분이 여러 가지를 다루는 회차를 선택을 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문제 볼게요. 다음 문장에서 주어는 이라고 했죠. 이렇게 어자로 끝나는 거를 찾는 거는요, 문장의 성분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절 검정고시에서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 유형이요. 문법 유형으로는요, 문장의 성분과 품사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1번은 문장의 성분에 대해서 나왔네요. 주어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장의 성분 7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꼭 시험 보시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 교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재를 반드시 체크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문장 성분이 있는지 너무너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왜 이것이 되는지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굉장히 잘 나오는 시험 문제 유형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가지 성분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네, 문장의 주체가 되는 주어, 누가 무엇이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누가 무엇이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장의 주로 끝에 오는 서술어, 주어가 어떠한지, 어찌한지, 무엇인지를 서술해주는 서술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있습니다. 을이 붙는 조사, 을이 붙는 것이 목적어입니다. 가령 나는 밥을 먹는다 해서 을에 해당하는 게 바로 목적어예요. 그 다음에 보어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요. 왜냐하면 보어도 주어랑 똑같이 누가 무엇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뒤에 있는 서술어가 되다나 아니다라는 서술어 앞에 오는 게 보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학생이 아니다 라는 말이 나올 때요. 무엇이 누가에 해당하는 거가 이가 나오면 주어 아닐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뒤에 아니다라는 서술어 앞에 왔으니까 이것은 뭐에 해당한다고요? 보어가 됩니다. 네,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관형어가 있습니다. 관형어는요, 뒤에 체온이 붙어가지고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주로 어떤 에 해당하는 거죠? 밥이긴 밥인데 탄밥, 찬밥 이런 것이 바로 탄이나 찬 같은 것이 관형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사어는요, 뒤에 주로 용언, 물론 다른 부사어도 있고 막 그러는데요. 검정고시에서는 그렇게 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언 앞에 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죠. 덥다. 더운데 어떻게 더워요? 너무 덥다. 용언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형용사, 동사, 그 다음에 서술대 조사가 용언이잖아요. 그래서 이 용언을 꾸며주는 거가 바로 부사어가 됩니다. 그리고 혼자 노는 얘가 있어요. 독립어요. 쉼표 앞에 붙는 애들이 보통 대부분이죠. 그래서 가령 이런 거죠. 너무 덥다. 아에 해당하는 게 바로 독립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문제가 뭐예요? 주어라고 물어봤잖아요. 주어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무엇이 해당한다고 했죠? 자, 먹습니다. 누가 먹습니까? 개미가 먹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러면 요 문장을 가지고요, 한번 문장의 성분 하나하나를 해볼까요? 자, 개미가는 주어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주어가
어떻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먹는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뭐예요? 문장의 끝에 있으면 서술어거든요. 서술어가 됩니다. 을날이 붙으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목적어라고 얘기했죠. 이건 목적어가 되겠네요. 개미인데 어떤 개미예요? 작은 개미죠. 개미라는 명사를 꾸며줬으니까 명사는 체언의 일종이잖아요. 체언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는 뭐가 될까요? 관형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서 보면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제가 사물의 상태나 성질이라는 것은 어떤 거를 말하냐면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거는 바로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찌하다, 동작에 해당하는 거는 바로 뭐가 되냐면 동사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거니까 뭘 물어본 거예요? 형용사를 물어본 거죠. 그러면 하늘이 어떤 상태이죠? 푸른 상태니까 답은 벌써 1번이 나왔죠. 그러면 다른 거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는 품사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품사는 모두 9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여러분들 각자의 교재로 체크하셔야 돼요. 체언에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명사는 사물의 이름,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 주는 거죠. 수사는 숫자, 그 다음에 조사가 있고요. 을, 는, 이, 가, 도처럼 이런 거가 조사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예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그 다음에 체언을 꾸며주는 거 아까 관형어, 문장에서 말하는 관형어지만 품사로는 관형사. 요거는 관형사가 관형어가 되기도 하고요. 관형어는요. 관형사만 관형어가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있거든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헷갈리실 테니까요. 요런 문제까지는 거기 검정고시에 중졸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용어는 꾸며주는 거는 부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혼자 감탄하는 거는 뭐예요? 오예! 이런 거는 감탄사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린다. 이건 동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동사. 나무는 뭐예요? 사물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명사. 둘째는 뭐예요? 숫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품사 물어보는 문제는요. 다양하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품사도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돼요. 1번이나 2번 같은 문제는요. 유형은요. 중졸에서 너무너무 잘 나오는 유형이에요. 문장의 전문가 품사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이는 말은 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한 시기에 나타나는 거네요. 널리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의 모습을 반영한다고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뭐가 될까요? 공주병이나 몸짱 같은 거를 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사라지는데요. 간혹 남아서 그 다음에 언어 생활에 작용하기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어느 한 시기에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대부분은 사라지는 것들. 네, 바로 유행어가 되겠죠. 그러면 다른 거를 좀 보도록 할까요? 우선 비속어는요. 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래어는 뭐예요? 버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우리말처럼 쓰여진 거를 외래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어는 뭐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뭐 거기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는 뭐 심폐소생술 막 이런 거 심폐 뭐 이런 거 같은 거 물론 더 전문적인 게 있는데 제가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요. 이런 거가 전문어가 되겠죠. 만약에 변호사 선생님들이 말하는 변호사
거기 법정에서 쓸만한 것도 전문어가 될 수 있고요. 컴퓨터에서 쓰는 것도 전문어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외래어와 외국어의 차이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둘 다 외국에서 들어왔지만 외래어는 우리말처럼 쓰이는 거예요. 대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외국어는요, 대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그라는 말, 에그버거, 햄버거 집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에그라는 말 대신에 대체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우리나라 말 달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대체가 되는 것은 외국어가 되고요. 버스는 대체되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외래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좀 잘 나와서 말씀드렸고요. 물론 이제는 앞에 품사나 문장의 성분에 비해서는 조금 덜 나오지만 그 다음에 4번 아주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중졸에서요. 언어의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언어의 특성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법칙성은 뭔가 규칙과 관련되는 거고요. 사회성은 사회적 약속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이렇게 펜이 있잖아요. 이 펜을 저 혼자서 생각하기에 젓가락이라고 해야지 혼자서 얘기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여러분 보고 제가 젓가락으로 그림을 그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겠죠. 드디어 선생님이 미치셨구나, 더위에.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제가 사회적 약속, 젓가락을 젓가락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펜을 펜이라고 불러야 되는 사회적 약속을 제 마음대로 깨트렸잖아요. 그게 바로 사회성과 관련된 거고요. 역사성은요, 언어는 변합니다. 없어졌다가 생기기도 하고요.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변화하기도 하거든요. 가령 여러분들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김혜수가 나오는 슈룹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슈룹이라는 것은요, 조선시대에는요 우산이라는 뜻으로 쓰였던 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슈룹이라고 쓰나요? 네, 드라마에서 썼다고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데요. 지금은 슈룹이라고 아무도 안 하잖아요. 이게 바로 역사성에 해당합니다. 언어는 변하죠. 생성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어의 창조성은 뭐냐면요, 언어는 새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3번에 보시면 공주밥 몸짱 이런 말이 예전에 있었을까요? 60년대에 있었을까요?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거가 이제 창조성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걔를 걔라고 했느냐고? 네가 그런 거야, 니콜라스. 너와 나와 이 반에 있는 아이들과 이 학교와 이 마을과 이 주와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자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 될까요? 네, 2번이 되겠습니다. 네, 4번 같은 문제 너무 잘 나옵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거고요. 좀 표시를 할까요? 1번 너무 잘 나와요. 2번 너무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까지 하고 문법 부분은 5번까지 있네요. 5번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현상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딱 보시면요, 자음과 자음이 만났다고 얘기했어요. 자음과 자음이 만났대요. 그리고는 서로 같거나 비슷한 소리로 바뀌었대요. 이런 현상을 동화 현상이라고 했는데요. 다양한 거가 있습니다. 비음화도 있고 유음화도 있고, 근데 좌우지간 비슷하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힌트가 자음과 자음이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자음과 자음이 만난 게 이거 발음해 볼까요? 구화라고 발음이 되죠. 그쵸? 발음. 얘는 똑같이 따님이라고 발음되죠. 그쵸? 얘는 발음이 어떻게 돼요? 부억이라고 발음이 되죠. 얘는 어떻게 돼요? 훈련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근데 지금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바뀌지 않은 것은 2번. 이거는 원래 딸 플러스 님인데 리을 탈락의 표기에 나타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나머지들은 다 음운이 바뀌었네요. 근데 3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어떻게 돼요? 부억의 우와, 그 다음에 억의 어와, 그 다음에 키역이 있는데 바뀐 게 뭐가 바뀐 거예요? 키역이 기역으로 바뀌었죠. 그쵸? 그래서 자음과 자음이 만난다고 했는데 여기는 끝소리니까 모음과 자음이 만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런 거는 일단 탈락인데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라고 하는데 끝소리 규칙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를 음절이라고 합니다. 소리 날 때 한 글자 한 글자를요. 얘가 첫 소리, 얘는 가운데 있으니까 가운데 소리, 얘는 끝에 있죠. 끝소리. 이 발음할 때 끝소리가요. 7가지 발음으로만 거기 발음이 됩니다. 대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람마다 선생님들마다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들 편한 대로 보세요. 시옷이 빠진 거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세요. 부억은 키역은 여기 없으니까 제일 비슷한 기역으로 대표가 된 거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소시라는 말을 해볼까요? 이 안에서만 발음이 되는 겁니다. 음절의 끝소리일 때요. 뭐가 될까요? 그쵸. 디귿이 되죠. 이런 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 끝소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답은 1번 아니면 4번이 남아있네요. 근데 비슷하게 발음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역하고 히읗이 만나서 뭐가 됐어요? 키역이라는 거센 소리가 됐습니다. 이거는 거센 소리 대개예요. 제가 학교 다녔을 때는요. 경음화 현상이라고 배웠는데요. 지금은 요거를 좀 한글식으로 우리말식으로 좀 바꿔서 거센 소리 대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센 소리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읍, 키읍, 치읍, 티귿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보세요. 거센 소리가 얘네들은 아닌데 거센 소리가 되게 했으니까 거센 소리 대기 현상입니다. 근데 비슷한 소리로 바꿔야 되잖아요. 여러분 국하하고 크하고 비슷한 소리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거 발음해 보세요. 훈련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이거는 유마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 여기 너무 지저분하니까 바꿀게요. 유마라는 것은요. 유음이 아닌 게 유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국어에서 유음은 리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니은이 뭘로 바뀌었어요? 리을로 바뀌었죠. 유음이 아닌 게 유음이 됐으니까 유음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음하실 때 보면요. 여기는 아예 똑같아졌잖아요. 이렇게. 그쵸? 여기에 서로 같거나 비슷한 현상 소리로 바뀐다고 했죠. 발음할 때 훈련 발음보다는 훈련해야지 훨씬 발음하기가 편합니다. 억지로 해도 훈련이라고 발음하시려면 매우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음운 변동 현상은요. 발음하기 편한 쪽으로 우리 한국 사람의 구강 구조 비슷하게 그렇게 발음하기 편한 쪽으로 이렇게 바뀌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됩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겠는데요. 음운 변동 현상 요거 같은 경우는요. 고절에서도 너무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능에서도 기본 개념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졸에서는 잘 나오는 음운 변동 여기에서는 유음화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요거는 조금 중졸치고는 난이도가 높아진 건데 비음화 잘 나오고요. 유음화 잘 나오고요. 중졸에서는 제일 잘 나오는 게 국외음화가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절의 끝소리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국외음화는 여러분들 개념서에 보면 이 모음 앞에서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거나 티귿이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굳이라는 말을 발음해 보세요. 다 발음과 연결되네요. 여기 보세요.
이 모음 앞에서 디귿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지읒으로 바뀌는 게 바로 뭐라고요? 국외음화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지읒은 국외음이에요. 이거는 거기 경국외음에 해당하거든요. 국외음이고 디귿은 국외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국외음이 아닌 게 국외음이 된 거니까 이거는 국외음화라고 합니다. 요거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중3에서 음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배우실 거예요. 그거 반드시 좀 체크해 두시는 게 좋으시겠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훈민정음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거 자세한 부분은 기출문제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주 기본적으로 모음자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모음자음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문법이라는 게 수도 없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운도 어느 정도 따르는데요. 제일 잘 나오는 거는 1번하고 2번, 그 다음에 아까 4번 이런 문제가 잘 나오니까요. 요 점은 반드시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8월 10일 날 시험이 다 끝난 다음에는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가답안을 올려드릴 겁니다. 가답안은 거의 99%가 정답의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걸로 본인의 합격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마지막 시험 8월 10일 마지막 시험 꼭 합격하시고요. 내년에 고졸 검정고시 국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꼭 합격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